아내는 밤마다 콩이를 데리고 산책을 나갔습니다. 콩이는 저희가 기르는 작은 말티즈예요. 하얀 털에 까만 눈망울이 참 예쁜 녀석이죠. 아내는 직장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 저녁을 차려주고 설거지까지 끝낸 후에야 비로소 콩이 목줄을 챙겼습니다. 언제나 같은 시간, 언제나 같은 순서였어요. 금방 다녀올게요. 항상 같은 말이었고 저는 그 시간에 텔레비전을 틀어놓은 채 멍하니 앉아 있곤 했습니다. 뉴스를 보는 둥 마는 둥 그냥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때로는 책을 펼쳐놓기도 했지만 실제로는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저 습관처럼 페이지만 넘기고 있었습니다. 거실에 홀로 앉아 있으면 집안이 참 조용하더라고요. 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똑딱 들릴 뿐이었습니다. 가끔은 냉장고가 웅웅거리는 소리나 위층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올 때면 그제야 제가 혼자 있다는 걸 실감하곤 했어요. 산책이라는 건 그저 일상의 한 부분일 뿐이었습니다. 처음엔 그랬어요. 콩이도 운동이 필요하고 아내도 하루 종일 사무실에 앉아 있다가 밤에라도 좀 걸어야 건강에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도 가끔은 함께 나가자고 했지만 아내는 당신은 하루 종일 일하느라 피곤할 텐데 쉬고 계세요라며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고마워하면서도 왠지 모르게 서운한 마음이 들었어요. 하지만 굳이 따져 물을 일도 아니었고 그냥 그런가 보다 했죠. 그런데 언젠가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부터였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아요. 어느 날 문득 눈치챈 건데 아내는 외출 전에 거울 앞에서 립스틱을 바르기 시작했더라고요. 평소에는 집에서 화장을 지우고 편하게 지내던 사람이었는데 말이에요. 처음엔 그냥 입술이 트는 계절이라 립밤을 바르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분명 색깔이 있는 립스틱이었어요. 간단히 머리를 말리고 늘 입던 트레이닝복 대신 몸에 맞는 니트를 꺼내 입었습니다. 코트를 입고 부츠를 신는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산책은 단순한 외출이었는데 마치 누군가를 만나러 나가는 사람 같았습니다. 처음엔 그냥 날씨가 추워져서 좀 더 따뜻하게 입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아내의 표정에서도 뭔가 다른 기대감 같은 게 스며 나왔거든요. 콩이는 여전히 같은 걸음을 걷고 있었고 날씨는 점점 더 추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내의 산책 시간은 점점 길어졌어요. 예전엔 30분이면 돌아오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1시간을 훌쩍 넘기고 나서야 돌아왔습니다. 처음엔 1시간, 그 다음엔 1시간 반, 심지어 어떤 날은 2시간 가까이 나가 있을 때도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거실에서 시계만 쳐다보며 기다렸습니다. 무슨 일인지 물으면 오늘은 콩이가 잘 안 걸으려고 해서요. 공원에서 아는 사람을 잠깐 만났어요 라고 말했죠. 대답은 평소와 다를 것 없었지만 어딘가 시선이 비껴 있었습니다. 제 눈을 똑바로 보지 않고 엉뚱한 곳을 바라보며 대답하더라고요. 그리고 현관에서 신발을 벗을 때도 왠지 모르게 서둘렀어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어요.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 계속 따라다녔습니다. 마치 가슴 한구석에 작은 돌멩이가 하나 박혀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그래서 저는 아내가 나간 지 몇 분쯤 지나 조용히 옷을 입고 뒤따라 나섰어요. 슬리퍼 대신 운동화를 신고 모자를 눌렀었습니다. 겨울밤의 공기는 차가웠고 그 추위 속에서 제가 뭘 보고 싶은 건지조차 잘 모르고 있었어요. 그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제 감이 틀렸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이죠. 그날 밤 아내는 평소보다 조금 늦게 나갔습니다. 저녁 설거지를 마치고도 한참을 거실에서 휴대폰을 들여다보더니 그제야 콩이 목줄을 챙겼어요. 콩이의 리드줄을 들고 현관을 나서는 발걸음이 유독 가벼워 보였고 저는 그 모습을 창가에서 멀찍이 지켜보다가 조용히 뒤따라 나섰습니다. 문을 열 때도 소리가 나지 않게 조심스럽게 열었어요. 마치 도둑이라도 되는 것처럼 말이죠. 거리를 두고 천천히 따라 걸었습니다.
너무 가까이 따라가면 들킬 것 같았고 너무 멀리 떨어지면 놓칠 것 같았거든요. 가로등 불빛 사이사이로 아내의 실루엣이 흔들렸습니다. 눈이 얇게 깔린 인도 위로 아내의 부츠 자국이 일정한 간격으로 이어졌어요. 제가 걷는 발자국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리는 것 같아서 일부러 발끝으로만 걸었습니다. 콩이는 아는 듯 모르는 듯 앞장서 걷고 있었고 가끔 뒤돌아보기도 했지만 저를 발견하지는 못했어요. 골목을 몇 개 지나니 익숙한 동네 공원이 나왔습니다. 낮에는 아이들이 뛰어노는 곳이지만 밤이 되면 조용하고 어두워지는 곳이었죠. 가로등 몇 개가 성긴 불빛을 뿌리고 있을 뿐이었어요. 공원 입구까지 도착했을 때 아내는 주위를 둘러보다가 안쪽 벤치로 걸어갔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누군가를 찾는 것 같았어요. 저는 공원 입구 나무 뒤에 몸을 숨기고 지켜봤습니다. 거기엔 누군가가 앉아 있었습니다. 중년 남성으로 보였고 무릎엔 작은 담요가 덮여 있었어요. 옆엔 작은 강아지 한 마리가 털을 말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 강아지는 콩이보다 조금 더 컸지만 비슷한 종류 같아 보였어요. 아내는 그를 보자 미소 지으며 다가갔고 두 사람은 서로 인사를 나눴습니다. 너무 멀리 있어서 무슨 말을 하는지는 들리지 않았지만 익숙해 보이는 모습이었어요. 콩이는 자연스럽게 그 남자의 강아지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멀리서 보는 제게 그 장면은 꽤나 편안하고 익숙해 보였습니다. 둘 사이엔 특별한 접촉이 없었지만 표정과 말투에서 거리감이 없었어요. 서로의 눈을 보고 웃고 때로는 동시에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습니다. 그건 단지 반려견 산책 도중 마주친 사람들 사이의 인사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짧고 조용한 대화였지만 그 분위기에는 어느 정도의 친밀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처럼 말이죠. 아내가 웃는 모습을 본 게 언제였나 싶었습니다. 집에서는 거의 웃지 않았거든요. 피곤하다며 소파에 기대 앉아 있거나 텔레비전을 멍하니 바라보는 모습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저 남자 앞에서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이 참 오랜만에 보는 진짜 웃음 같았어요.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찬 공기가 목덜미를 스치고 발끝이 얼어오는 느낌이 들었어요. 코끝도 시렸고 입김이 하얗게 나왔습니다. 그 사람의 얼굴을 본 기억은 없었지만 어디선가 본 듯한 실루엣이었어요. 그 순간만큼은 누구인지 왜 만나고 있는지보다도 제가 모르는 세계가 제 아내 안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마치 제가 알던 아내가 아닌 전혀 다른 사람을 보는 것 같았거든요. 몇 분 뒤 아내는 콩이를 안고 일어나 남자와 짧게 고개를 숙인 뒤 방향을 돌렸습니다. 그제야 저는 몸을 돌려 반대편 골목으로 걸어 나왔어요. 집까지 가는 길이 참 길게 느껴졌습니다. 아무 말도 들은 건 없었어요. 하지만 그 정적 속에서 마음은 이미 시끄러웠습니다. 무언가 확인하고 싶어서 따라 나섰는데 정작 확인하고 나니 더 답답해졌어요. 그날 밤 아내는 평소보다 한참 늦게 집에 들어왔습니다. 아내는 현관에 들어서며 목도리를 벗고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어요. 오늘은 콩이가 걷다가 앉아버려서 좀 천천히 왔어요.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러고는 아무 일 없다는 듯 방으로 들어가 불을 껐어요. 하지만 그날 이후 저는 밤마다 불 꺼진 거실에서 천장을 바라보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무언가 알고 나면 마음이 편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반대였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매일 밤 같은 시간대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뉴스를 보거나 책을 읽는 척을 했지만 실제로는 아내의 행동을 지켜보고 있었죠. 마치 탐정이라도 된 것처럼 말이에요. 하지만 정작 뭘 찾고 있는지는 저 자신도 확실하지 않았어요. 그저 뭔가 달라진 게 있다는 걸 확인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아내는 예전처럼 콩이 목줄을 챙기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그 준비 시간이 조금 더 길어졌어요. 거울 앞에서 머리를 다듬는 시간도 늘었고 옷을 고르는 것도 신중해졌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냥 편한 옷을 대충 입고 나갔을 텐데 이제는 몇 벌을 꺼내놓고 고민하더라고요. 옷차림은 점점 더 단정해졌고
화장도 이전보다 공을 들이는 듯 보였습니다. 심지어 향수까지 뿌리는 날도 있었어요. 가끔은 현관을 나서기 직전 휴대폰을 꺼내 짧게 무언가를 확인하곤 했습니다.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것 같았고 짧은 미소가 입가에 스치고 지나가곤 했죠. 처음엔 그 웃음이 반가웠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밝은 얼굴이었으니까요. 집에서는 거의 웃는 모습을 보기 힘들었거든요. 하지만 그 웃음이 저를 향한 게 아니라는 걸 깨달은 순간 마음이 이상하게 얼어붙는 느낌이 들었어요. 마치 겨울바람이 가슴속으로 스며드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도 예전과 달라졌어요. 아내는 자주 휴대폰을 식탁에 올려놓고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메시지가 올 때마다 화면이 환하게 켜졌고 그럴 때마다 아내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저는 그런 아내를 바라보며 국그릇을 들고 있었지만 입맛이 없었습니다. 밥알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거든요. 침대에 누우면 아내는 휴대폰을 손에 쥔 채 누워 있었습니다. 빛나는 화면을 손바닥으로 가린 채 조용히 뭔가를 훑어보곤 했어요. 제가 돌아눕는 기척이 들리면 그때서야 슬며시 화면을 끄고 등을 돌렸습니다. 아내가 뭘 보고 있는지, 누구와 연락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물어본다고 해서 솔직하게 대답할 것 같지도 않았고 무엇보다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 괜한 오해를 만들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점점 확신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내에게 다른 누군가가 있다는 것 말이에요. 그것도 제가 모르는 사이에 가까워진 누군가가 말입니다. 식사 시간은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콩이 밥그릇만 바닥에 소리를 냈고 둘 사이엔 묘한 공기가 흘렀어요. 예전에는 하루 있었던 일들을 서로 이야기하곤 했는데 이제는 그런 대화도 없어졌습니다. 가끔 아내가 휴대폰을 들고 웃는 모습을 보면 제 안에서는 말로 표현하기 힘든 기분이 퍼졌어요. 질투인지 불안인지 아니면 그냥 외로움인지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가슴 한구석이 답답하고 무거웠어요. 한밤중에 잠에서 깼던 적이 있습니다. 옆자리는 비어 있었고 불 꺼진 거실에서 조용한 말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어요. 아내는 콩이를 무릎에 안고 휴대폰 통화를 하고 있었고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습니다. 웃음도 섞여 있었죠. 그 웃음소리가 제게는 참 낯설게 들렸어요. 언제부터 아내가 그런 목소리로 웃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거든요. 방으로 돌아온 아내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제 옆에 다시 누웠습니다. 저는 눈을 감은 척했지만 숨이 고르게 쉬어지지 않았어요. 아내의 체온이 느껴졌지만 그 온기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마치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누워 있는 것 같았어요. 그 순간부터 확신은 아니었지만 의심은 점점 깊어졌습니다. 저는 아직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어요. 물증도 없고 확신도 없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이미 선을 넘어선 감정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제가 매일 밤 우리 사이에서 천천히 무너져 내리는 균열을 어떻게 버티고 있었는지 말이에요. 며칠 뒤 저는 다시 공원에 나갔습니다. 그날도 밤 공기는 차가웠고 하늘엔 눈이 흩날리고 있었어요. 콩이는 없었습니다. 아내는 회사 야근으로 늦는다고 했고 저는 그냥 혼자 걷고 싶었어요. 어쩌면 무언가를 확인하고 싶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 남자가 혼자서도 그 자리에 나올지 궁금했거든요. 집을 나서면서도 왜 그 길로 가는지 스스로도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발걸음이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향했어요. 평소 같으면 동네를 한 바퀴 돌고 오는 정도였는데 그날은 유독 공원 쪽이 끌렸습니다. 마치 거기서 뭔가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공원 안쪽 벤치에 도착했을 때 낯익은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남자였어요. 이번에도 강아지를 데리고 나와 있었고 작은 담요를 깔고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따뜻한 음료가 들려 있었고 옆에는 작은 스피커에서 클래식이 은은히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꽤나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마치 이 시간, 이 장소가 자신만의 특별한 공간인 것처럼 말이죠. 저는 잠시 멈춰서서 그를 바라봤습니다.
아내가 없는데도 같은 시간에 나와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혹시 아내를 기다리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그런 기색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는 것 같았어요. 그는 제게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산책 나오신 거예요? 목소리는 조심스럽고 또렷했어요. 저는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그는 웃으며 말했어요. 요즘 이 시간대에 나오는 분들이 많네요. 저희 개가 사람을 좋아해서 덕분에 아는 얼굴도 늘고요. 말투는 어딘가 익숙했습니다. 예의 바르면서도 친근한 느낌이었어요. 자세히 얼굴을 들여다보니 어렴풋한 기억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코 밑에 작은 점, 오른쪽 귀 뒤에 있는 붉은 점, 그리고 말할 때 살짝 올라가는 입꼬리. 군대 시절 제 후임 중 하나와 겹쳐졌어요. 그때는 20살 남짓한 앳된 얼굴이었는데 지금은 중년 남성이 되어 있었지만 특징들은 그대로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조한수, 잊고 있던 이름이 혀끝에서 떠올랐어요. 훈련소 막바지에 들어왔던 조용하고 성실한 후임이었습니다. 말수는 적었지만 시키는 일은 묵묵히 잘 해내던 녀석이었어요. 제대하고 나서는 연락이 끊어졌지만 간혹 생각날 때가 있었거든요. 저는 말없이 그를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예전에 군대 이천 쪽에 있었습니까? 그는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예, 혹시 선배님, 진성우 선배님 아니십니까? 그 순간 우리 둘은 동시에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세상이 참 좁다는 말이 실감났어요. 한수는 웃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와, 이렇게 다시 뵐 줄은 몰랐습니다. 세상 참 좁네요. 저는 겨우 웃음을 지으며 악수를 받았어요. 하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조용히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지금 매일 밤 아내와 공원에서 만나 웃고 있는 사람이란 사실이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혼란스럽게 만들었거든요. 이 동네에 사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작년에 이사 왔어요. 이 근처에 직장도 있고 해서요. 한수는 자연스럽게 대답했어요. 그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얼굴이었고 저는 아무 말도 꺼내지 못했습니다. 아내와의 일을 어떻게 꺼내야 할지 아니면 꺼내지 말아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았거든요. 그와 대화를 이어가는 동안 내내 제 안에 무언가는 서서히 뿌리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군대 시절 기억들이 하나둘 떠올랐지만 지금 상황과는 전혀 맞지 않는 기분이었어요. 공기가 차가워졌습니다. 눈은 그치지 않았고 벤치 옆엔 작은 발자국 두 쌍이 나란히 남아 있었어요. 그 발자국 중 하나는 분명 아내 것이었을 겁니다. 그날 밤 제가 처음으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나도 같이 갑시다. 아내는 의외라는 듯 저를 쳐다봤어요. 콩이 목줄을 손에 들고 있던 아내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잠시 망설이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세요. 오랜만에 같이 걸어요. 목소리는 평상시와 다름없었지만 어딘가 어색함이 묻어났습니다. 콩이는 기대에 찬 눈으로 현관문 앞을 빙빙 돌았고 저는 목도리를 두르고 조용히 운동화를 신었어요. 평소 같으면 슬리퍼를 신고 집 주변만 돌았을 텐데 그날은 제대로 된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장갑도 끼고 모자도 썼어요. 아내는 그런 제 모습을 신기하다는 듯 바라봤습니다. 함께 걷는 밤 공기는 생각보다 낯설었습니다. 우리는 나란히 걷고 있었지만 말은 없었어요. 서로의 체온이 닿지 않을 만큼 어색한 거리였죠. 콩이는 앞서 걸으며 낙엽 위를 달렸고 그 사이로 우리의 발자국이 나란히 남았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우리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어요. 아내가 가끔 옆으로 시선을 돌려 저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는 표정이었어요. 저도 아내를 힐끗힐끗 쳐다봤지만 눈이 마주치면 어색하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상했어요. 30년 넘게 함께 살아온 부부인데 마치 처음 만난 사람들처럼 서먹했거든요. 공원 안쪽 벤치 쪽으로 들어섰을 때였습니다. 조용한 실루엣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조한수였습니다. 그는 작은 강아지를 옆에 두고 앉아 있었고 평소처럼 담요를 깔고 음료를 마시고 있었어요. 아내가 다가가려는 순간 그는 우리 둘을 바라보다가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내는 순간 발을 멈췄고 그는 고개를 살짝 숙이더니 아무 말 없이 그 자리를 피했어요. 움직임은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았지만 분명 당황해 보였습니다. 그가 멀어지는 뒷모습을 아내는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표정에서 아쉬움 같은 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그 벤치를 지나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걸었습니다. 공원을 한 바퀴 돌고 돌아오는 길, 아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당신 혹시 알고 있었어요?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아내는 다시 말했어요. 그 사람이 누군지, 나랑 어떻게 마주쳤는지 알고 있었던 거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군대 후배야. 우연히 며칠 전에 알게 됐어. 아내는 한참을 말없이 걸었습니다. 집에 들어가서도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렇게 며칠이 흐른 어느 날 아내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 사람이 당신 후배라는 건 몰랐어요. 그날 공원에서 우리가 같이 있는 걸 보고 그 사람도 다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 아무 말 없이 멀어졌어요. 아내는 손을 무릎 위에 모으고 시선을 떨궜습니다. 나도 알고 있었어요. 내가 선을 넘고 있다는 걸. 그 사람과 함께 있는 시간이 점점 기다려졌고 당신에게는 미안했지만 이상하게 놓기 어려웠어요.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그 사람이 자리를 피하고 나서야 알겠더라고요. 이건 끝내야 한다는 거, 그리고 당신에게 말해야 한다는 거. 저는 여전히 아내를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화가 나야 할 것 같았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졌어요. 적어도 이제 서로 숨기는 게 없어졌으니까요. 그날 밤 우리는 함께 방으로 들어갔지만 서로의 이불 끝자락만이 가까스로 닿아 있었습니다. 그 짧은 다음조차 오래도록 뜨겁게 느껴졌어요. 며칠 뒤 저는 다시 공원으로 나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였어요. 그날 이후 아내는 산책을 쉬고 있었고 콩이도 아내 곁에 누워 있었습니다. 집 안 분위기가 무거웠거든요. 서로 말은 하지만 어딘가 어색하고 눈을 마주치는 것도 조심스러웠어요. 그래서 저 혼자라도 바람을 쐬고 싶었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걷고 있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그가 아직 그 자리에 나올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있었어요. 아내와의 일이 정리됐다고 해서 그의 일상까지 바뀌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거든요. 어쩌면 여전히 그 벤치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어요. 벤치 구석, 어두운 가로등 불빛 아래 조한수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 역시 혼자였어요. 강아지는 없었고 빈손이었습니다. 평소처럼 담요도 없고 음료도 없었어요. 그냥 두 손을 무릎 위에 모으고 앉아 있었습니다. 뭔가를 기다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생각에 잠긴 것 같기도 했어요. 저를 보자 그가 먼저 일어났습니다. 가까이 다가와 말없이 고개를 숙였어요. 짧은 인사였지만 그 안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안함, 부끄러움, 그리고 어쩔 줄 모르는 당황스러움까지 모두 섞여 있는 것 같았어요. 선배님 죄송합니다. 그의 첫마디는 단순했고 진심이 느껴졌어요. 목소리도 평소보다 많이 작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그 옆에 앉았어요. 그도 다시 벤치에 앉았습니다. 우리는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바람은 차가웠지만 대화는 조용히 흘렀어요.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처음엔 몰랐습니다. 그분이 선배님 아내라는 걸요. 그의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어요. 산책하면서 우연히 자주 마주쳤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그 시간이 저한테는 참 위로가 됐습니다. 한수는 주먹을 무릎 위에 쥐고 있었어요. 요즘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아서 누군가와 대화하는 게 그렇게 반가웠어요.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사실 그분이랑 있으면서 죄책감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분명 누군가의 아내일 텐데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게 맞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솔직히 놓기 싫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한수가 눈을 들어 저를 바라봤어요. 그날 두 분이 나란히 걷는 걸 봤을 때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한참을 멍하니 있다가 그냥 돌아섰어요.
그때부터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선을 넘으면 안 되겠다고. 그래서 먼저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분이 연락하셔도 답하지 않았어요. 미안했지만 그게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그의 목소리가 더 작아졌어요. 그는 조용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선배님께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저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고개를 숙인 채 말하는 그의 어깨가 작게 떨렸어요. 저는 고개를 숙인 그의 손등을 바라보다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내가 위로가 되어줬다고 하더라. 그게 사실이라면 나도 고맙게 생각한다. 그 말에 그는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작은 떨림이 그의 어깨에 잠시 지나갔고 우리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마 뒤 한수가 조용히 일어섰어요. 이제 이 동네도 정리하려고 합니다. 직장도 정리하고 조금 떨어진 곳으로 가볼 생각입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짧게 인사한 뒤 작은 뒷모습을 남기고 골목 너머로 사라졌습니다. 남겨진 저는 오래도록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마치 누군가의 무거운 마음을 대신 들고 앉은 것처럼 말이에요. 며칠 동안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콩이를 무릎에 올려놓고 가만히 앉아 있는 시간이 많아졌고 저는 퇴근하면 말없이 식탁에 앉아 국을 식히곤 했어요. 말도 표정도 줄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 뭔가 하나는 조금씩 풀리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묶어뒀던 매듭이 아주 느리게 그러나 분명히 풀리고 있었죠. 침묵이 이어지는 동안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아내가 왜 그런 시간을 필요로 했는지, 제가 놓치고 있던 건 뭐였는지 말이에요. 돌이켜보니 저희는 언제부터인가 서로에게 관심을 잃어가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각자의 일상에만 매달려 살았고 서로를 돌아볼 여유를 잃었었죠. 그날은 평소보다 일찍 눈이 왔습니다. 창밖에 눈발이 피어오르듯 퍼지던 저녁, 저는 조용히 외투를 꺼내며 말했어요. 나갈까? 같이 걷지. 아내는 의외라는 듯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잠시 멈칫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콩이도 나가고 싶어 했어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우리는 함께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처음 함께 걷던 그날처럼 말없이 걷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번엔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걸음의 속도도 간격도 마음도 조금은 맞춰가고 있었거든요. 예전처럼 어색하지 않았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나란히 걸을 수 있었습니다. 콩이는 신이 나서 앞서 달렸고 우리는 그 뒤를 천천히 따라갔어요. 눈이 내리는 밤거리가 평소보다 더 조용했습니다. 차 소리도 거의 들리지 않았고 우리 발자국 소리만 눈 위에 사각사각 울렸어요. 공원 입구를 지날 무렵 아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사람 무슨 말 하던가요? 저는 한참을 걸은 뒤 짧게 대답했어요.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떠난다고 했어요. 우리는 작은 벤치 옆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 벤치는 이제 비어 있었어요. 아무도 앉지 않은 채 눈만 소복이 쌓여 있었습니다. 아내는 그 벤치를 한참 바라보다가 말했어요. 나도 혼자라는 기분 몰랐던 건 아니야. 외롭게 해서 미안해. 그 말이 가슴에 와 닿았어요. 저도 그동안 아내를 외롭게 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각자 바쁘다는 핑계로 서로에게 소홀했던 것 같았습니다. 아내는 제 옆에 서서 손등으로 눈송이를 털어냈어요. 그 동작이 괜히 미안해 보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손을 뻗어 아내의 손끝을 감쌌어요. 작고 차가운 온기가 손바닥 위에 놓였습니다. 아내는 말없이 제 손을 가만히 잡고 있었어요. 앞으로는 같이 걸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래요. 콩이도 좋아할 거예요. 아내가 대답했어요. 그 시간, 그 거리, 그 온기가 우리 사이를 다시 잇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우리는 계속 손을 잡고 걸었어요. 말은 많지 않았지만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안정감이었습니다. 집에 들어가서도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아내는 따뜻한 차를 끓였고 저는 콩이 발을 닦아주었습니다. 작은 일상들이 예전보다 자연스러웠어요. 서로를 의식하지 않고도 각자 할 일을 하면서 동시에 서로를 배려하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 때도 예전과 달랐습니다.
각자 이불 끝에서 몸을 움츠리는 대신 자연스럽게 가까이 누웠어요. 아내의 어깨가 제 팔에 닿았고 그 온기가 따뜻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매일 밤 산책을 나가고 있습니다. 정해둔 건 아니었어요. 그저 어느 날부터 저녁을 먹고 나면 자연스럽게 서로의 시선을 주고받게 됐습니다. 콩이는 먼저 현관으로 달려가 있고 우리는 말없이 외투를 꺼내죠. 이제는 그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편안한 순간이 되었어요. 처음처럼 조심스러운 걸음이지만 예전과는 다른 속도였습니다. 누구도 앞서지 않았고 누구도 멀어지지 않았어요. 아내는 더 이상 화장을 하고 나가지 않습니다. 그냥 편한 옷에 따뜻한 외투만 걸치고 나가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서로에게 보이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니까 훨씬 자연스러웠습니다. 걸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오늘 회사에서 있었던 일, 콩이가 낮에 한 장난, 텔레비전에서 본 재미있는 프로그램 이야기 같은 것들이요. 특별할 것 없는 일상 얘기들이지만 그런 소소한 대화가 참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언제부터 이런 대화도 없어졌었나 싶더라고요. 공원에 다다를 무렵이면 한때 한수가 앉아있던 벤치를 지나치게 됩니다. 이제는 거기에 아무도 앉아있지 않아요. 아내도 그 자리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냥 저 멀리 길게 이어진 산책로 쪽으로 걸음을 돌려요. 무엇을 용서한 것도 무엇을 받아들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지금 이 걸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전부라고 느꼈거든요. 어떤 날은 눈이 오기도 하고 어떤 날은 바람이 새기도 해요. 하지만 웬만하면 나가려고 합니다. 날씨가 정말 심할 때만 집에 있고 그럴 때는 거실에서 콩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죠. 아내는 뜨개질을 하고 저는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습니다. 각자 하는 일은 다르지만 같은 공간에 있다는 게 편하네요. 집에 돌아오면 저는 콩이 발을 닦아주고 아내는 전기포트를 눌러 따뜻한 차를 준비합니다. 그 사이엔 어떤 말도 없지만 익숙하고 다정한 정적이 흘러가죠. 각자 할 일을 하면서도 서로를 의식하고 있다는 게 느껴져요. 예전처럼 서먹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호흡이 맞아떨어집니다. 밤이 깊어지면 아내는 제게 먼저 등을 기대옵니다. 그 자세가 불편하지 않게 느껴지기 시작한 건 얼마 전부터였어요. 예전엔 숨이 막힐 것 같던 침묵도 지금은 마음을 내려놓게 만드는 무게로 다가옵니다. 서로 말하지 않아도 편안한 그런 시간이에요. 우리는 여전히 조심스럽습니다. 아직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에요. 가끔은 어색한 순간도 있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를 때도 있거든요. 하지만 적어도 서로에게 돌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걷고 있다는 건 확실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사랑이란 이름을 붙이지 않아도 이 조용한 동행이 우리에게 가장 따뜻한 방식이라는 걸 이제는 서로가 알고 있어요. 거창한 고백이나 약속 같은 건 없었지만 매일 밤 함께 걷는 이 시간이 우리만의 새로운 약속이 된 것 같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를 알아보는 순간이 있습니다. 오해도, 침묵도, 외로움도 누군가 옆에 있다는 걸로 천천히 풀어가려고 해요. 그리고 그게 우리에게는 가장 맞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어젯밤에도 우리는 함께 걸었어요. 콩이는 신나게 앞서 달렸고 우리는 그 뒤를 천천히 따라갔습니다. 손을 잡지는 않았지만 나란히 걷는 발걸음이 저절로 맞춰졌어요. 그 순간이 참 좋더라고요. 오늘 밤에도 우리는 함께 걸을 겁니다. 내일 밤에도 그 다음날 밤에도요. 특별할 것 없는 일상이지만 그 일상이 우리에게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황혼 사랑방은 앞으로도 우리 이웃들의 따뜻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서로의 마음을 나누며 위로가 되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 더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힘이 된답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내일도 따뜻한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